네,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 역대급 대책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대책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 대책과 관련해서 현장 취재를 맡은 두 기자님 모셔봤습니다. 네, 우선 오늘 국토부 브리핑 현장에 있었던 국토부 출입기자 최진석 기자님께 오늘 대책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장 오늘 브리핑에 계셨는데 네. 그 현장 언론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예상치 못했던 또 예정이 없었던 발표가 오늘 갑자기 있어서 출입 기자들이 많이 좀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고요. 또 굉장히 예상보다 강한 대출 규제가 담겨 있어서 대출 규제가 너무 센 게 나왔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고 이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대책도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이 핵심적인 것은 이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담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 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7일부터 이제 금지를 하는 건데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의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이것을 기존의 40%에서 20%로 또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 집값 불안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받는 갭 투자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주택 보유세도 대폭 올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 종부세를 또 강화했는데요. 1주택자와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서 0.1에서 0.3%포인트 올라갑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2에서 최대 0.8%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부담 상한은 기존의 20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서 시세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지난달 초에 지정했던 분양가 상한제도 추가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역들이 지정됐나요? 네, 처음에 지정했을 때는 핀셋 규제 이래가지고 그 동별로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한계를 느꼈는지 좀 그 지역을 더 폭넓게 넓혔습니다. 그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 전부 그리고 정비 사업이 활발한 강서구 등 5개 구의 37개 동 그리고 기존에 좀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좀 제외돼서 논란이 됐었던 경기 과천, 하남, 광명시 등의 13개 동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새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 중에 공급 확대 대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졌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발표해왔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와 별도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이 있었고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총망라한 대책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영진 기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오늘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8.2 대책이나 작년 9.13 대책만큼 뭐 이제 세제, 대출, 청약, 정비 사업 관련한 모든 규제가 다 나와서 초고강도 규제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주겠다. 아무래도 대책 강도가 너무 강하니까. 하지만 공급적인 측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오를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은 거는 어떤 거? 보통 요약해 보자면은 대출 규제 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없애버렸고요. 또 재미있는 게 고가 주택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이 기준이었는데 시가 기준 9억 원을 바꾸니까 이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종전에 공시가격 한 6억 원에서 7억 원대의 아파트들도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도가 줄어버리거나 그 부분이 좀 강력하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의외였던 부분은 이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게 결국에 시중에 이제 매물을 늘어나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10년 이상 보유한 거에 국한된 얘기지만 이번 대책을 보니까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만 사는 뜻인가요? 그렇죠. 사실 강남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한 15억 원 보통 넘어가죠. 20억 원도 뚫고 있는데 현금을 가지신 분들만 강남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북의 중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막차가 떠났다. 바로 오늘 그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금 부분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0.8%포인트 인상이 되고 또 이제 공시가격 현시화율에 따라 앞으로 이제 공시가격 인상분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실 세무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 나온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율만 지금 오른 거고요. 이제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오르죠.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곧 과세표준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수준에 수렴하게끔 정부가 계속 공시가격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그리고 세율 인상까지 합쳐서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가 집값이 멈춰 있어서 계속 오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내놓을까요? 사실 그동안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과세 기준일 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목적으로 집을 내놓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양도세 중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은 한시적으로 딱 내년 상반기까지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물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그거를 좀 이렇게 맞물려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중에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좀 많았습니다. 네, 아까 최인석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급 대책은 참 부실한데요. 그 수도권 30만 가구 조속 추진 이외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이제 대책을 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공급 대책이라고 뭐 여러 페이지가 나와 있었지만은 30만 가구나 서울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를 이제 나열한 수준이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정비사업 전문가인 강영훈 부동산 스타트업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공이 들어가는 그 조건으로 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겠다면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면은 차라리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면 오히려 더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늘렸죠. 정비 사업이 오히려 더 막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집값 어떻게 됩니까?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린다고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을 들어본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규제의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궁극적으로 수급에 이제 불안을 주는 여건인 공급량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그 같아요. 단기가 몇 개월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에 껴 있고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도 내년 상반기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정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나 무주택자 같은 이제 실수요자들은 좀 이제 시장을 관망하는 게 나을겠네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재고주택 시장에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 말에 저점에 사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종부세를 피하는 매물이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의 정리 매물들이 나올 때 그 시장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제 매물이 출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회를 노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두 기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